331페이지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등기 명인 표시, 요거 뭐 예전에는 좀 깊이까지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뭐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거 한 두 가지만 하고 갑니다.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간 사람의 표시가 뭔가 안 맞더라. 그래서 고쳐준다. 변경이나 경정하고 나옵니다. 자, 등기 명인,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간 사람 표시로서 우리는 그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세 가지를 합쳐서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부른다. 그죠? 해서 이 등기 명의 표시, 자, 처음에 등기가 될 때부터 잘못되어 있다. 원시적 불일치 고친다. 경정. 처음에는 제대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사를 가면서 주소가 바뀌었다.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자, 뒤에 바뀐 거 대로 일치시켜준다. 변경. 요래 부르죠.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에 대한 변경이든 경정이든 요런 거 바꾸는 것은, 자, 내가 처음에 등기할 때 1번 저당권자였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2번, 3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든 말든 나하고 관계없죠? 나는 1번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이사를 가면 내 주소 바뀌었다는 등기를 아랫부분에 또 새로 해넣어야 됩니다. 그죠? 해놨는데, 자, 지금 2번, 3번까지 있으니까 내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다는 등기를 4번하고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사 가기 전에는 1번 순이었어요. 이사 가고 나니까 4번으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주소가 바뀌거나 내가 이름을 바꿨다는 사실은 내가 가진 권리의 순위하고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 명인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만 합니다. 언제나 부기 등기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1번 저당권자 A, 2번 B, 3번 C 이렇게 등기되어 있다가, 자, A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주소 바뀐 등기를 밑에다가 하는데 요거 4번하고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1번 순위를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1-1 요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거는 예외 없이 부기 등기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등기 신청할 때,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그런데 공동 신청하려고 암만 찾아봐도 상대방이 없어. 내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누구하고 공동 신청할까요? 이사 가기 전 내를 불러낼까요? 지금 이사 온 내가 등기 신청하러 갈 때 이사 가기 전 내 나와라 해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거울집에 가서 전신거울 사가지고 전신거울 두고 안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 손잡고 갈까요? 이사 가서 주소 바뀌었어요.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사 가기 전 내하고 이사 온 후 내하고 둘이 갈까요? 아니고 내 전입신고할 때 전입신고 받아준 친절한 동사무소와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갈까요?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이거 변경 경정은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생략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다 했는데 요즘 잘 안 나오니까 굳이 지금은 시간 들여서 하지 말고 일단 저 두 가지만 합니다.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한다. 원칙상 단독 신청이다. 그 정도. 됐죠? 그 다음 33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권리의 변경 등기 하고 나옵니다. 자, 변경은 변경인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 아니고 권리 변경이야. 권리 변경. 자, 이렇게 권리하고 나왔다. 권리하고 나오면 원칙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권리는 우리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고, 계약은 일방 당사자, 타방 당사자 두 당사자가 모여서 계약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양방 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동신청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 1억을 빌리고 연 이자율 5% 해놨더라. 그런데 요즘 은행도 뭐 4%씩 떼가고 뭐 2금융권, 3금융권 가니까 뭐 어떤 때는 7%까지 막 떼간 데도 있더라. 그래서 개인이 5% 너무한 작냐? 6%로 1% 올리자. 그러자 약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등기부에는 5%, 이제 실체에서는 6% 바뀌게 됐죠. 그럼 그걸 바꾸는 거, 그게 권리 변경이고, 그러면 빌린 사람 그리고 저당권 설정한 그 사람하고 빌려준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5%를 6%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권리의 내용이 변경됐을 때. 그래서 조금 전에 봤지만 이자율이 바뀌었다. 또는 전세권 설정했는데 원래 3년 등기를 해놨는데 한 일주일 집에 살아보니까 집이 잠도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 옛날에는 꿈만 꾸면 뒤에서 내 다리 내놔라 이러고 막 쫓아왔는데 여기 잠을 자니까 꿈만 꾸면 뒤에서 돼지가 와서 내를 업고 둥겨둥겨 놀고 그죠? 돼지가 내를 업고 어디 간다? 화장실 가서 똥통에 처박아보고 난리다. 제일 좋은 꿈이죠. 그래서 이 집에 3년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한 10년 살자 해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10년의 3년의 기간이 10년 늘어났죠. 이런 내용이 바뀌었을 때 권리 변경 듣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권리의 주체가 변경됐다. 주체 변경. 이런 건 권리 이전 듣기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A가 가지고 있다가 전세권을 B가 가지게 되었다. A에서 B로 바뀌었다. 이 바뀌었다 등기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이 B에게 이전되었다라는 등기하는 거다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주체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 내가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름 바뀌었다는 것은 권리 변경 등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서 봤듯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하는 거다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주체 변경은 권리 변경이 아니더라. 이런 거 하더라.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가 변경되었다. 객체 변경됐다. 자,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권리의 객체는 당연히 부동산이죠. 그러면 권리의 객체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 단층주택이었는데 2층으로 바뀌었다. 지목이 전이었는데 대로 바뀌었다. 이런 것은 부동산 변경 또는 부동산 표시 변경하는 거지 이게 권리 변경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의 무언가가 바뀌었을 때 권리 변경 듣기 하느냐, 권리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게 권리 변경이더라.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자, 권리 변경 등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 변경 등기의 방식입니다. 변경 방식. 자, 그런데 이 권리 변경 등기하고 권리 경정 등기는 굉장히 유사해요. 자, 변경 등기는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 고쳐주는 거고, 경정은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 고쳐주는 거죠. 그러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라는 불일치한 시점의 차이만 있고 변경과 경정은 나오니 똑같죠. 그래서 그 등기 방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자, 그러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할 때 방식이라는데 등기에서 방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 등기로 하냐 1, 2, 3, 4, 5, 6 부기 등기로 하냐 1-1, 2-1 요거 묻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자, 우선 이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우선 구분하게 됩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그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해요. 그런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 있더라. 자, 이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승낙을 해주느냐 승낙을 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낙을 해주면 부기등기로 승낙을 안 해주면 주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는 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자, 어떤 등기가 되면 자, 무슨 등기 얘기합니까? 모르지. 무슨 등기든지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뭔가 등기가 됐는데 자, 등기부를 보니까 그 등기로 인해서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등기부를 보니까 손해볼 우려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관계 할 때 이해는 이익과 손해를 줄인 개념이 이해예요. 그러나 이익 보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을 안 시키고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자, 이 사람만을 이해관계인으로 합니다. 손해볼 우려 있는 자. 자, 우리 여태까지 개념상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한다.
공동신청은 누가 하는 신청이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이다. 등기 권리자, 등기되면 등기부상 유리해지는 자. 등기 의무자, 등기되면 등기부상 불리해지는 자. 그 사람들은 신청인을 보고 판단한 거야. 근데 신청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요 등기 때문에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나오더라.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 이해관계, 등기상의 관계. 이 사람은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A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하고 1번 저당권 등기했습니다. 근데 갑이 야 1억만 더 빌려줘. 어떻게 할 텐데 1억 더 빌려주면 이 1억이라는 금액을 2억으로 고쳐서 그대로 가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둘이서 1억 더 빌려주고 금액을 2억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1번의 등기에서 1이라는 기재가 하필 딱 고치기 좋다. 2 요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안 되고 한 번 기재한 걸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내용은 밑에 새로 기재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자 1번 저당권 변경 채권액 2억 이렇게 될 텐데 자 요 등기할 때 1억이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등기부를 보니까 이 액수 때문에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지금 있다 없다? 없죠? 없을 때는 원래 순위 유지하도록 1-1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원래 순위 유지하도록 1-1 부기등기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 지금 등기부에 2번 저당권 B 1억 3번 저당권 C 1억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B하고 갑이 합의를 해서 1억에다가 플러스 1억을 더 빌려주고 2억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억으로 변한 등기를 등기부 새로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자, 2번 저당권 변경 피담보 채권액 2억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2억이 됐어요. 자, 이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돼. 자, 이거 등기하면서 원래 2번이었으니까 2-1하고 막무가내로 등기해버리면 자, A는 1억이 2억 되면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나는 언제나 고고한 1번이에요. 밑에서 1억 받든 1000억 받든 나하고 관계없죠? 나는 항상 먼저 받아가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안 해요. 그러나 C는 자, 앞 사람 1억, 그 다음 사람 1억, 총 2억 받아가면 그 다음 내 차례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1억인데 그 다음 사람 2억 받아가게 됐다. 그러면 내 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말이야. 자, 이 사람 무시하고 2억 해놓고 2-1하고 부기등기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C이다. 참 나는 재수 없어. 이라고 혼자 울고 맙니까? 바로 동네 철물점 문 안 닫은 데 있는가 전화부터 해봅니까? 전화부터 해보겠죠. 가가지고 톱 사고 망치 사고 낫 사고 3개 사야 된다고 그랬죠. 사가지고 3명을 쫓아야 되는 거야. 그죠? 내 허락 안 받고 요렇게 등기해준 갑 머리에다 망치를 쫓아야 되고 맞죠? 망치 쫓아야 돼. 그리고 내 허락 안 받고 요걸 요렇게 올린 B 요거 낫으로 잘라버려야 돼. 맞죠? 그리고 내 허락 없이 이런 등기를 하게 해준 등기관 이제 등기소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에 가는 동안 외등 꺼진 골목길에서 자꾸 이제 톱으로 썬거를 가면서 같이 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이해관계인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보호. 그래서 이런 규정이 나온 거야. 자,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일단 그 사람의 성낙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B하고 갑이 C 찾아가서 미안하지만 요거 요래하고 싶은데 성낙 좀 해줄 수 있나? 이랬더니 C가 호기 있게 고함을 지릅니다. 요새 1억도 돈가? 미국의 트라우시라는 야구 선수는 야구 12년 동안 하고 얼마 받기로 했다? 4,800억 받기로 했다더라. 4,800억. 맞죠? 1년에 380억씩 계속 받는단 말이야. 하루에 1억 1천만 원씩 번다더라고. 하루에 1천만 원. 그죠? 뭐라더라? 빠따 한번 휘두르는데 700만 원이라든가? 뭐 1초에 뭐 몇만 원씩 쏟아진다 그러죠? 그런데 1억이 돈가? 가가라. 자, 성낙이 있었어요. 그러면 2-1하고 니보다 먼저 가져가게 해줬으니까. 맞죠? 그런데 성낙 좀 해도 했더니 C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저기 싱크대 가지고 물을 끓이고 있더라. 자, 커피 타주려고 한다. 뜨신 물 부풀라 그런다.
끓는 물 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지 같으면 승낙해 주겠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끓는 물 갖다 부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눈치를 챈 B하고 도망가 붙단 말이야. 자, 그러면 C 승낙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승낙을 안 해줬어. 이때는 3번인 C 순위보다 후순위인 몇 번으로? 4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해관계일이 존재할 때는 그 사람 승낙을 해준다면 그 사람보다 빠른 원래 내순위 부기등기로, 승낙을 못 받는다면 그 사람보다 후순위인 주등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는 여기서 주등기로 했어요. 주등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 3억에 경락됐어요. 3억에 경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억을 어떻게 받아가느냐? A가 1억을 먼저 받아가요. 맞죠? 그 다음에 B가 나서는데, 자, 2번 순위에서는 1억이었어요. 그런데 밑에 2억으로 지금 1억이 증액돼서 2억이 됐죠. 2억이 된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 순위에서는 바뀐 2억을 다 받아가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몇 억만, 1억만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1억만 받아가고 그 다음에 C가 1억을 받아가겠죠. 만약에 이게 3억이 아니고 3.3억, 3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면 그럼 아직 3천만 원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B는 2번 순위에서 1억을 받았지만 증액된 1억 중에 2억 중에 1억은 받았지만 아직 1억이 남아있잖아. 그중에 3천만 원은 받아갈 수 있는 거야. 이 순위에서. 무슨 얘기 되죠? 그런데 자, 여기서 C가 호기롭게 콜 1억도 돈가 먼저 가라 이래주더라. 그래서 요 2-1번으로 들어왔어요. 요때는 1번 순위에서는 여전히 A는 1억만 받아가겠죠. 그런데 2번 순위에서 B는 1억만 받아가는 게 아니야. 자, 밑에 2억으로 바뀐 게 몇 번으로 듣게 됐어요? 2-1번. 2-1번은 2번 순위잖아. 그러니까 처음 2번 순위에서 바로 2억을 다 받아가는 거야. 됩니까? 그러면 자, 부기등기로 변경등기를 했을 경우는 이 변경된 후의 금액을 그 순위에서 다 받아가기 때문에 변경 전에 있었던 1억이라는 금액은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변경 전 사항은 말소하는 표시한다라고 해서 선을 하나 쪽 꺼버리는 거야. 이 순위에서는 이제 이게 아니고 여기 1억짜리에 몇 억이, 2억이 이 자리 들어오는 거 똑같으니까. 되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변경 전에 있었던 사항을 이것을 말소하는 표시로서 선을 그으면 된다, 안 된다? 부기등기를 했을 때는 부기등기를 했을 때는 원래 있었던 병인상을 말소하는 표시에서 지우는 표시를 해야 되고, 맞죠? 주등기로 했을 때는 변경 전의 상, 옛날에 1억은 여전히 1억만 먼저 받아가야 되죠? 바뀐 2억을 먼저 받아가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말소하는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등기 방식은 조금 이따 배울 경정 등기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경 등기에서는 일단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정도. 자, 넘어가셔서 336페이지 경정 등기가 봅니다. 경정 등기. 자, 거기 경정 등기 바로 위에 중요 기출 문제에서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죠? 박스 한번 봅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승낙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로 못하고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이 말 나오면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을 찾으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1번 환매특약 변경 경정 없네. 2번 지상권 이전 변경 경정 없네. 3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권리 변경 경정 아니죠? 요거 제끼고 4번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입니다. 이것도 변경 경정 아니죠? 그럼 5번 보니까 건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정액하는 변경 등기. 중간에 빼버리면 건저당권 변경 등기죠? 중간에 있는 거 볼 필요 없다. 변경 경정 권리 변경 경정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맞죠? 그게 정답이다 말이야. 지금 보기에는 좀 빠를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정신없죠? 지금 정신없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다. 자꾸 이제 반복이 한두 번 더 돼야 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법공부는 한 번 듣고, 이야, 오늘 한 거 참 쉽대. 이런 사람들 치고 내년에 또 안 오는 사람 없다. 무슨 이해하죠?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 와,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였어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도 법을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 독학으로, 예전에 보면 우리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도 이 법대로 나온 분이 아니야. 맞죠? 그런 분이 독학을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오류에 많이 빠져요. 그런 분 같으면 대단히 뛰어난 분이고, 제가 공부할 때도 이 법을 전공을 안 했지만, 뭔가 이 법 쪽에 흥미를 가지고 이 고시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이나 뭐 어디나 지방에서 고시촌 가서 만나보면 엉뚱한 얘기를 함씩 해. 책을 혼자서 보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서울 가서 학원 가서 비싸지만 집에 기둥 2개 뽑아가지고 서울 가라. 공부를 하고 싶으면 가야 된다. 이래갖고는 안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개념 아시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는 단체인데 법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 법인이라는 거야. 그래, 야, 법인이 아니다 했는데 뒤에 법인이다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 세상에 그런 용어가 어딨노? 맞죠? 사람 아닌 돼지 사람.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 잘못된다. 책에 있다. 없다 그런 거. 나도 민법 책을 곽 머시기 시책, 김 머시기 시책, 권 머시기 시책, 이 머시기 시책에서 한 5사람 학자 책을 봐요. 법 공부를 한번 그리 돼. 그래 봤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들인데 니 누구 책 보는데? 내 보는 김 머시기 시책 본다. 그 어디 그런 게 있노? 이걸 아이 내가 올게.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없거든. 있을 수가 없잖아. 법인 아닌 사단법인. 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냥 막 외우니까. 그런데 이걸 혼자서 공부해도 몇 년을 공부해도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한 번 듣고 안다? 이거는 하늘이 낳은 인류 최초의 천재이거나 맞죠? 아니면 혼자 생각이거나 혼자 생각일 가능성 102%. 그래요. 법은 그만큼 어렵다. 쉽게 안 하단다.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 듣고 와, 나 잘 모르겠다. 그럼 몇 번 더 해야 된다. 다른 사람 알아듣는 것도 내보다 많이 했는가 보다. 내보다 많이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슨 아시죠? 그런 겁니다. 법은. 최소한 3번은 돌아가야 돼. 그래야 뭐 한다. 경정 듣기. 자, 우리 병정 듣기는 후발적 일부 불일치, 경정 듣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 시적 고쳐주는 듣기입니다. 즉 처음부터 일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을 때 그것을 고쳐주게 되면 경정. 처음에는 다 맞았는데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게 되면 변경.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경정 듣기하는데 경정 듣기는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된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등기부에 뭔가 잘못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은 2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신청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 신청했다.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되겠죠. 또는 신청은 제대로 했는데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관이 잘못 기재했다. 그때도 처음부터 잘못되겠죠. 그래서 2가지로 나눠요. 자, 신청인이 잘못 신청했다. 자, 신청인이 또는 신청인 하지 않고 그냥 보통은 당사자라고 쓰니까 당사자 바꾸죠. 당사자가 자, 신청을 잘못했다. 이 잘못의 유형을 법이 착오에 의한 신청 또는 빠진 것이 있는 신청. 당사자가 합의하고 등기하기로 약정했는데 빠뜨렸다. 그러면 당사자 실체관계에서는 이리 하자고 한 게 있다. 등기부에는 빠졌다. 처음부터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또는 등기관이 자, 등기부에 기록을 하면서 착오에 의한 기록, 잘못 기록을 했다든지 뭔가를 빠뜨리고 빠진 것이 있는 기록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 10억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착오로 0을 하나 빠뜨리고 1억. 그럼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등기관도 0 하나 빠뜨리고 10억을 1억 잘못 기재했다. 그럼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2가지로 나누느냐? 이 고치는 절차가 다르니까. 당사자가 잘못했다. 누가 고친다? 당사자가. 신청에 잘못이 있을 때는 신청에 의한 경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으로 경정 등기를 할 때 그 등기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있네. 등기상 이해관계인 없다. 부기등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받았다. 부기등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 못 받았다. 주등기로. 그죠?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요. 자, 여기서 승낙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법상 승낙 의무가 있는 자이더라. 승낙 의무.
근데 승낙 의무가 있는데 승낙을 안 해주더라. 그럼 승낙서를 받아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소송 걸어서 판결 받으면 됩니다. 자, 우리 등기법과 지적법에서 누군가의 승낙서가 요구되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승낙서 안 써주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항상 소송을 내서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판결. 그러면서 승낙하고 나왔다. 그러면 승낙 또는 확정된 판결 있으면 됩니다. 이 판결을 법에서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 이런 말로도 부릅니다. 자, 우리 지적법과 등기법에서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구두로 얘기하면 됩니까? 항상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까? 항상 서면으로. 그래서 우리 확정 판결이라고 하지만 그 확정 판결을 서면으로 판결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이 있었다면 그 재판의 등본, 우리 보통 등본 초본은 원본을 복사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판결서 할 걸 재판 등본, 이런 용어로도 표현했다는 거야. 굳이 이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재판, 판결 나오면 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신청에 의한 경정을 하면 되고, 등기관이 잘못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내보고 와서 고치라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직권에 의한 경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권 경정. 자, 이 직권 경정이 경정 등기에서는 중요하더라는 거야. 직권 경정. 자, 이 직권 경정은 첫 번째 원칙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 직권 경정을 해야 되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서 고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방하다. 요거. 그 중에 위에 두 가지. 요거. 그 중에서도 2번. 여기 더 중요하다. 자, 직권 경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직권 경정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봐서, 등기부상에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있더라.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 저당권 A, 이 사람 10억이야. 10억인데 등기관이 기재하다가 0을 하나 빠뜨려 먹었어. 1억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등기관이 잘못 기재했다는 걸 알아차리기 전에 다른 저당권 등기가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아이고 0이 하나 빠졌네 하고 눈치 샤샥 보고 0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 넣지 뭐 하고 0 하나 잡아놓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등기관이 차고에서 직권으로 경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다. B가 이해관계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그 사람 뭐 받아서? 승낙받아서 해라는 거야.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냥 고치면 돼. 고쳐도 손해볼 우려 있는 자 없다? 고치면 돼. 이해관계인이 있다? 반드시 그 사람 뭐 받아서? 승낙받아서 고치라는 거야. 되죠? 그러면 우리 변경과 경정은 등기 방식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로 변경 등기든 경정 등기든 할 수 있죠. 그럼 등기관이 직권 경정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없다? 바로 경정 등기하면서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승낙 있어야만 직권 경정 가능하죠. 그럼 승낙 있다.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그래서 부기등기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 자, 이해관계인이 있다. 승낙 못 받았다. 그러면 직권 경정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면 잘못됐는데 못 고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나선다? 당사자가 나서서. 맞죠?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게 과거에는 시험에 좀 나왔고 많이 틀렸었어요. 왜 틀리느냐? 의외로 그럴듯하게 나오거든. 등기관의 착오 등에 의한 등기관 과오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는 등기관에 의한 직권 경정 등기를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직권 경정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신청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이 보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속일 때는 그럴듯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등기관이 직권 경정을 했을 경우는 이 직권 경정 등기한 후에 이 사실을 보고를 하고 이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보고를 누구에게 하느냐?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지방법원장. 등기관으로 네가 등기관을 하라라고 이 지정권을 가지는 자가 지방법원장이에요. 지방법원이 예를 들어 부산지방법원 소속의 등기관들은 부산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법원장이 등기관 아무나 지정합니까? 수십 수백억짜리 부동산 다루니까 보다 똑똑한 사람 지정하려고 하겠습니까? 보다 똑똑한 사람 지정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잘못했다, 직권경정했다, 그러면 법원장에 보고를 해야 돼. 왜? 당신은 나를 똑똑하다고 봤지만 사실은 나는 받아쓰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보고할 때 떳떳하게 보고한다. 귀때기 벌게 갖고 보고한다. 귀때기 벌게 갖고 보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이 어떤 통제 수단이라고 봐야 돼. 네 잘못하면 나중에 벌게 해갖고 내 잘못이십니다. 이거 했거든요. 이거 보고해야 된단 말이야. 이 짓 하기 싫으면 제대로 처리해라. 이런 다 통제 수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지를 하는데 누구에게 통지하느냐? 등기 신청한 사람,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자,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 수인이 있거나 의무자가 여러 명 수인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을 A, B, C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인수를 했다. 그럼 공동 소유 부동산을 공동 소유로 인수했죠. 그러면 의무자 세 사람, 권리자 세 사람 이렇게 있잖아. 등기관이 기재하다 뭐 잘못 기재한 게 있다, 고쳤다. 누구에게 통지한다? 의무자 및 권리자 모두에게 통지해 주되, 수인 있는 경우는 그 수인 중 1인에게 통지함으로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통지하면 된다. 그래서 이 경우 갑을병 중에 아무나 골라서 을 한 사람에게, 그리고 A, B, C 중에서도 아무나 골라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통지해 주면 됩니다. 그 여러 명 모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근데 이것도 의외로 몇 번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모든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이것도 안 보고 가면 딱 보면 그럴듯하다. 당연히 모든 자에게 통지된다. 그래 안 하거나 맞죠? 그러고 탁 틀리고 온다. 자, 그런데 이 등기가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직권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게 아니라서 신청인이 없을 때는 신청인이 없다. 신청에 의한 등기가 아니니까 이때는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 등기부의 권리 가지는 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사자 신청 잘못으로 신청 경정해야 될 사유가 있음을 등기관이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당사자가 몰랐으니까 지금 경정등기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등기관이 당사자에게 또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 실수로 등기부 기재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신청해서 고치세요. 이렇게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도 여러 명씩 있을 때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여기도 자, 등기 명인이 여러 명이 있더라.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정등기 관련해서 통지하는 것은 여러 명이 있다,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다만 유일하게 권리자와 의무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돼. 권리자, 의무자를 합쳐서 한 사람에게 통지가 아니고 권리자 중 최소 1인에게 통지하고 의무자 중에서도 최소 1인에게는 통지. 양쪽 당사자에게는 무조건 한 사람씩은 통지가 가야 됩니다. 그중 1인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중 1인씩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되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339페이지 가보세요. 339페이지. 자,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등기관이 경정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없다면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이 경우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법률 규정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중 1인에게 했으니까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수인이 때 해가지고 그중 1인에게 해놓으니까 전부 합쳐서 1인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권리자에게도 1인과 의무자에게도 1인이기 때문에 그중 1인씩에게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가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합쳐서 1인에게 하면 된다. 틀렸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로 합니다. 말소 등기. 자,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전부가 현실, 실체 관계하고 불일치하더라 또는 전부가 부적법하더라 해서 말소 등기는 반드시 양에 있어서 전부라는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변경과 경정은 고친다. 그게 뭐가 잘못됐을 때? 일부가 잘못됐을 때 고칩니다. 전부가 잘못되면 못 고칩니다. 무조건 지워야 됩니다. 무조건 지워야 돼요. 해서 전부가 잘못되면 지운다. 그게 말소 등기입니다. 자, 이 말소 등기도 권리를 지울 때는 당연히 원칙상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그런데 이 말소 등기는 등기할 때 그 방식이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주등기로만 말소 등기합니다.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언제나 주등기.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주등기로만. 이거 부기등기로 하는 말소 등기는 없습니다. 무조건 주등기로 말소 등기합니다. 무조건 주등기로. 그 다음에 이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 이때는 반드시 그의 성낙이 있어야 된다. 성낙. 또는 성낙 안 해준다면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 뭐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말소 등기 못 합니다. 없으면 말소 등기 못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문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해관계인 존재할 때입니다. 이해관계인 존재할 때. 아까 변경과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인 존재할 때 그 사람 성낙이 있으면 부기 등기로 했고 성낙이 없어도 주 등기로 하죠. 그러나 말소 등기는 이해관계인 성낙 없으면 말소 등기를 못 합니다. 못 합니다. 무조건 성낙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성낙이 있어야 돼요. 자, 보존 등기 말소하면 보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보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가 하는 등기예요. 맞죠? 보존 등기를 그러면 등기부는 보존 등기함으로써 만들어졌다. 그러면 보존 등기가 말소되면 보존 등기한 원인이 없어진 거죠. 그럼 등기부도 없어지게 됩니다. 등기부를 만든 원인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존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그 등기부에 존재했던 모든 권리는 등기부 자체가 없어지니까 모든 권리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그럼 등기부상 모든 권리를 가진 자는 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맞죠? 그럼 보존 등기 말소하러 올게. 뭐 하러 가는데? 성낙서 받아야 되니까 성낙서 받으러 갔다.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 있는 사람들은 전부 권리가 소멸되는데 지금 손에 돈 들고 가면 문제될 거 없다. 돈 안 들고 조디만 갖고 성낙 받아올게 하고 갔다. 돌아온다. 영원히 못 돌아온다. 영원히 못 돌아온다. 맞죠? 가서 맞아 죽는다. 보존 등기 말소 말이 쉬워도 쉬운 게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이해관계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인이. 자, 그러면 이런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이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 설정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상권과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도 가능하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멸실하면
부동산 멸실은 권리 소멸 사유죠. 그러면 그 부동산상에 존재했던 권리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소유권 사라짐으로 소유권 목적으로 했던 전세권 사라지고 전세권 사라짐으로 이 저당권도 사라지는 거야. 당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저당권은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럼 전세권이 사라지면 전세권을 꽉 잡고 있던 저당권도 당연히 같이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에 자, 1번 전세권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죠.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주등기로 등기해요. 그런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부기등기로 등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이 이 부동산에 저당권 가지고 있다.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죠. 그러면 2번 저당권 병 요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있는 A의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죠. 그러면 1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A 요래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3번이 안 해요. 요거 3번으로 하면 1번, 2번 다음 순위 3번이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요거는 1번 전세권에 대한 순위를 따져야 되거든. 1번 전세권에 대해서는 1번으로 한다. 1-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죠? 자, 이 상황에서 이 부기등기는 조금 이따 우리 합니다.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시키는 등기가 부기등기입니다. 자, 1번이 있으니까 1-1번도 1번 순위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순위가 1번 순위니까 효력도 1번 순위를 가져오겠죠. 그럼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번이 살아있는 동안은 1-1번도 1번 순위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이 죽어버리면 1번 순위 효력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1-1번도 같이 죽는다. 이 얘기가 돼버리잖아. 그럼 1번이 죽으면 1-1번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배웁니다.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말소가 돼버립니다. 1번 말소하면 등기관이 쭉 보다가 1번 죽었는데 1-1 이건 뭐야? 확 같이 기쁜단 말이에요. 문제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 전세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를 해준 다음 가버리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세권이 말소되면 당연히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도 소멸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 A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이다. 내 권리 날아갈 위험이 있으니까. 맞죠? 그럼 이 사람 승낙 없이 이거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 승낙 없이 이거 지었다. 그러면 A는 한밤중이라도 철물 좀 하다 전화 돌리겠죠. 돌려가지고 미안하지만 내 웃돈 줄 테니까 문 닫지 말고 30분만 기다려 주셔. 여 지금 연제군데 내 사고까지 택시 타고 갈게. 그래가지고 몇 개 사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 무시하고 말소 등기 하지 못한다. 아예 못한다. 아예 못한다. 반드시 성명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340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중간에 도표 하나 나와 있죠. 자, 이해관계인 인자, 이해관계인 아닌자 하고 나왔어요. 자, 이해관계인 인자 한번 봅니다. 기억, 지상권 말소 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요건 조금 전에 우리가 지상권 대신 전세권으로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다. 반드시 그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니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되면 다른 권리 다 날아가니까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 지상권자, 가압류권자 등등등 모든 권리자는 다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디귿이야. 디귿.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된 후 을이 병에게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저당권자 병은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을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을 두 번째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돼버립니다. 을의 등기가 말소돼버려요. 그러면 을은 등기부에서 그 등기가 말소되었으니까 소유권이라는 처분 권한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자, 원래 우리 소유권 등기는 1번 소유자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됐을 때 앞에 소유자를 안 지우고 놔둡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는 앞에 권리자를 지워버려요. 1번 전세권 A, 2번 저당권 B, 그리고 1-1, 1번 전세권 이전 C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C로 저당권자가 바뀌어버렸죠. 그럼 앞에 A를 이렇게 지워버려요.
1번 전세권죠. A를 이렇게 지워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등기 보다가 권리가 다른 건 있는데 명의만 이렇게 줄이 꺼져 있더라. 밑에 찾아보면 바뀌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C가 이 자리 들어온다 이런 식이 되는 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 등기는 앞 소유자를 안 지우도록 돼 있어요. 계속 놔두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을 소유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는 얘기는 을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을은 처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한 후순위 권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날아가야 되는 거야. 자, 을은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다 없다? 없죠. 만약에 3번 소유권 이전 병돼 있다. 당연히 이것도 날아가야 됩니다. 되죠? 그리고 이 전세권을 을이 설정해줬다. 을은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 없는 자가 전세권 설정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날아가야 돼. 요것도 날아가야 돼. 다 날아가야 되는 거야. 문제가 되죠? 하나의 권리가 말소되면 그것만 말소되는 게 아니고 말소되는 권리를 기초로 이루어진 뒤의 권리들도 다 날아가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등기 하나 무효로 선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다. 굉장히 어렵다. 자, 해서 요거 다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을이 설정해준 저당권자, 전세권자는 모두 날아가야 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면 을 등기 말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인 병, 성낙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없이는 말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말소 못합니다. 가가지고 뭐 돈 갖고 말소 좀 해도 이러면 성낙이 당연히 해주는데 돈 없이 와서 조디만 갖고 왔다 그랬다가는 그죠? 죽는 거지 뭐.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이해관계는 아닌 사람 봅니다. 자, 기억 저당권 말소 시 선후의 저당권자 있습니다. 자, 1번 저당권 A, 2번 저당권 B, 3번 저당권 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저당권이 말소가 됩니다. 중간에 저당권이.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 A는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가 있든 없든 나는 그냥 1번 항상 1번이야. 나는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보고 그냥 항상 중립적이죠. 항상 이 사람 이해관계는 안 해요. 자, C는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자, 아까 이해관계인은 손해볼 우려가 있어야 돼. 그런데 B 사라지면 C는 스트레스 받는다, 좋아 죽는다. 좋아 죽는다. 이런 사람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사람은. 딱 보고 뭔가 철물점 삘이 나와야 돼. 맞죠? 철물점 삘이 나와야 된다. 이 사람 철물점 아니죠? 이 사람은 고깃집에 전화한단 말이야. 오늘 회식. 그죠? 이런 사람은 이해관계는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해관계는 아닌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니은 지상권 말소 시 선후의 저당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자, D가 선순위 소유권 말소 시 후순위 소유권자. 이런 말 나왔어요. 그리고 리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될 때 병은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 이전이어서 당연히 먼저 말소되어야 할 권리자이지 이해관계는 아니다 라고 리얼에 되어 있는데 리얼은 디귿을 갑, 을, 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디귿과 리얼은 다른 게 아니고 디귿을 리얼에서 갑을, 병, 사람을 넣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선순위 소유권을 말소하든 선순위 소유권을 말소된 걸 회복하든 이때 후순위 소유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먼저 말소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의해서 소유권은 동시에 두 개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말소를 하니까 말소를 먼저 하는데 말소나 말소비는 똑같아요. 자, 어떤 부동산에 1번 소유권 보존 갑 해놓고 갑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기분 좋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자, 남은 재산 다 통틀어서 해외여행 갔습니다. 한 6개월 뒤에 돌아옵니다. 어저께 우리 집 옆 펜션에 주인 부부께서 딸내미들 둘이서 돈을 모아서 2주 동안 유럽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어저께 우리 아들들 앞에서 했습니다. 자, 옆집 사장님께서는 딸들이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단다. 우리 집에는 딸들이 없으니까 뭐 아들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힘 있을 때 가야 되니까 힘 떨어지게 보내야 된다. 맞죠?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는데 돈 벌 때 도망가겠다는 얘기, 이제 보내주겠다는 얘기, 이건 알 수 없다. 자, 소유권 보전가 갚았습니다. 자, 어쨌든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6개월 뒤에 와보니까 등기부가 1이 돼 있습니다. 1이 돼 있어. 자, 값은 팔고 갔다, 그냥 여행 갔다 왔다. 그냥 여행 갔다 왔어요. 근데 1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값은 소유권 되찾아야 되겠죠. 자, 어른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의 권리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 플러스 등기, 계약 플러스 등기, 계약은 합의니까 합의 플러스 등기, 맞죠? 합의 플러스 등기가 필요한 거야. 근데 어른 등기는 돼 있지만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겨주고 넘겨받는다는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등기만 가지고 권리 취득은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없으므로 어른 처분 권한 없죠?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 역시 무효죠. 그럼 을과 병의 등기는 다 무효단 말이에요. 등기부에 지금 기재돼서 소유권인 것처럼 돼 있지만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상태야. 그러면 갑에게는 당연히 소유권이 유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등기부를 통해서는 갑은 옛날 소유자지 현재 소유자로 공시가 안 되고 있죠.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를 되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을과 병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해야 되는데 이때 갑은 을 등기를 먼저 말소하려고 설치면 우리 법원에서 이런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자, 법원은 소송 때문에 이 판사들이 굉장히 바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법관, 이 판사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법원에 출정을 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이틀만 하고 돈 받아먹고 좋네? 안 해요. 법원에 출정하지 않는 날은 사건 파악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한 사람이 사건 하나만 담당하는 게 아니죠. 사건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서류로 다 제공하면 그거를 보면서 옳다 그러다라는 거 판단을 해가야 돼요. 하루 종일 서류에 묻혀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법원에 가보시면 사건 하나 바뀔 때마다 자 다음 사건 뭐 몇 번 나오세요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보따리 요만한 보따리 밑으로 내리고 저기서 또 보따리 하나 갖다 올립니다. 그게 다 소송 서류들이야. 그거 전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두 건만이야? 안에 오전 오후 나눠서 끝도 없이 소송 사건 파악합니다. 자 다음 사건 하면 또 내리고 또 다른 보따리 올려. 그거 집에서 다 파악 읽어봐야 된다. 맞죠? 엄청 바쁜 직업이에요. 그런데 쓸모없는 사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이 바쁜 판사의 귀중한 시간을 뺏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소송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이익 보는 자가 있어야 소송 수행, 즉 소송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소송의 결과 판결이 나와도 소송 제기한 자에게 이익이 없다라는 판단 들면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 사람들 다 합치니까 받아갈 금액만 15억이야. 그런데 10번째 있는 사람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럼 경매 끝나더라도 그 10번째 있는 사람은 우선 변제권으로 받아갈 금액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당연히 없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청한 경매 신청 안 받아줍니다. 당신 시간 비용만 낭비하는 거고 이 경매로 인해서 당신에게 떨어질 이익이 없다. 이런 경매는 안 하는 게 낫다.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났어도 그 판결의 결과 소송 제기한 자에게 전혀 이익이 없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을의 말소 소송은 안 받아줍니다. 왜? 자, 지금 현재 을의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는 병이죠. 맞죠? 그럼 을 등기 말소하는 것과 갑이 소유권 되찾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 소유자의 소유권을 부정을 해야 돼. 맞죠? 타인의 소유권을 부정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을은 현재 소유권자이다. 과거에 소유권을 가졌었던 자라고 지금 앨범에 추억으로 담긴 옛날 사진이다. 옛날 사진인 거거든. 이거 떼낸다고 의미 있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 안 받아줘요. 그럼 뭐부터 말소송 제기해야 되느냐? 현재 소유권을 부정하는 현재 소유자의 등기를 말소하라. 요 소송은 받아줍니다.
그럼 현재 소유권이 부정됨으로써 갑은 소유권 되지 않는 큰 한 걸음을 내딛는 거다 이 말이야. 되죠. 그래서 요거 말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을이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받아주는 거야. 타인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거. 그거는 내 소유권 되찾는 큰 한 걸음이 되니까. 그러나 을은 이 상태에서는 을은 소유권 가진 자다 안 가진 자다. 안 가진 자야. 안 가진 자의 등기를 지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우고 올라가는 거다.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요거 몇 년 걸리고 요거 몇 년 걸리고 잘못하면 아들 때 가서 소송이 끝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법원은 동시다발적인 말소소송은 받아줍니다. 이거 하고 요거 해라가 아니고 같이 동시에 말소소송 제기하면 그거는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다 지워라. 이거는 받아준다. 어쨌든 자 이거 지우기 위해서는 요거 지우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 그죠? 맞죠? 그래서 자 을과 병의 관계를 보면 을은 병에 비해서는 선순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야. 병은 을에 비해서는 후순위 소유권자야. 맞죠? 그렇다면 자 선순위 소유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소유권은 이미 먼저 뭐 돼 있어야 된다. 이미 먼저 말소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미 먼저 말소돼 있어요. 이거 말소돼야 요거 말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소 등기할 때 병은 이해관계인인가 아닌가?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등기가 되면 등기부상 손해볼 우려가 있는 자야. 등기부상. 그런데 병은 이미 등기부에서 말소되고 지워졌기 때문에 권리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병은 등기부를 보니까 손해볼 우려 있는 자다. 이미 소거된 자다. 이미 소거된 자다.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먼저 말소돼 있어야 된다.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서 설명한 거예요. 리얼 보시면 자 갑에서 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될 때 병은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 이전이어서 당연히 먼저 말소되어야 할 권리자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리얼은 디귿을 설명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말소 회복을 한번 봅니다. 말소 회복. 자, 갑이 을한테 정상적으로 소유권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돈이 더 필요해. 다른 부동산 팔려고 보니까 부동산 없어. 그래서 갑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했느냐. 자, 한 번 팔아먹었던 부동산을 한 번 더 팔아먹는 방법은 없을까? 가능하더라. 어떻게 하면? 서류를 위조해서 이걸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지워버리니까 다시 등기부상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되어버렸죠. 맞죠? 이 상황에서 또 한번 팔아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번 팔아먹고 갑은 일단 토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을이 마침 등기소 앞을 지나가는데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 차가 고장난 김에 등기소 가서 등기부나 한번 떼볼까? 하고 떼봤더니 일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을은 소유권 명의를 되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말소됐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게 말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소 회복할 때는 2번이 전부 말소가 돼 있죠. 이 전부를 말소 회복하는 등기를 별도로 등기를 합니다. 4번, 2번 소유권 말소 회복하고 적어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번 순위 그대로 소유권 이전 을하고 적어주게 됩니다. 그럼 말소 회복 등기를 여기서 했어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의 결과 말소된 등기는 과거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로서 회복이 된다 그죠?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회복은 됐지만 을은 소유권 회복은 안 됩니다. 등기는 회복이 됐지만. 왜? 이걸 순서대로 적어보면 1번 소유자 갑이에요. 2번 소유권 이전 을이에요. 그리고 3번 소유권 이전 병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등기부상 차례대로 적어보니까 현재 소유권은 갑을병 누구한테 있다? 병에게 있다. 그럼 을은 요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권리 회복이 된 게 아니고 나도 옛날에 소유자였었던 적이 있었었지 라고 하는 추억만 회복한 게 되더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추억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소유권 회복하려고 했죠. 근데 추억 회복하려고 해서 소유권 회복해야지. 맞죠? 이렇게 등기되고 나서 소유권을 찾으려고 한 거지 추억 찾으려고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소유권은 동시에 두 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소유권이 소유권으로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현재 후순위 소유권자의 등기는 먼저 말소시킨 다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맞죠? 먼저 말소시킨 다음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소유자는 2번이니까 선순위 소유권, 병은 3번이니까 후순위 소유권이죠. 그럼 선순위 소유권 말소 회복하려고 할 때 이건 소유권 회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때 후순위 소유자의 소유권은 먼저 말소돼 있어야 된다. 단순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맞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 됐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소 등기에서는 뭐 직권에 의한 등기니 뭐니 해서 뭐 나오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하시고. 자, 344페이지 5번 말소 회복 등기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